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강원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10에서 40mm, 영서 지역에는 5에서 20mm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등 비가 요란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경찰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2024년 상반기 사진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3단계인 경계에서 다음 달부터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때부터는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요양병원 입소 선제 검사 의무도 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료제는 기존 무상 공급에서 1인당 5만 원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 실물경제 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제조업 생산과 관광업 소비가 한 달 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취업자 수는 81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279만 달러로 전선과 의약품 수출이 급증해 1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영월군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75곳으로 시설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영월군은 이상이 발견된 시설은 보수하거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찰 인력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의회도 이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경찰 인력 증원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하신 원주시 의회 심영미 의원과 원주 지역 치안 공백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영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영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 의회에서 원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가 됐죠.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서 경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원주 지역의 인구 증가 추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의 인구 증가세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슈와 함께 올해 들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 10년간 도내 인구 통계를 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원주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국 유일하게 혁신도시 또 기업도시가 함께 조성되어 있고요. 또 사통팔달의 도시로 국권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이점으로 인구 유입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GTX-D 노선이 확정돼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그 불온 산업단지도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또 중앙고속도로 간설 IC 신설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는 혁신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난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현재 원주시의 인구가 약 36만 명이 맞나요? 네, 36만 1,0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 수만큼 원주시의 치안 수요 또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원주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도내에서 원주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 치안 수요 또한 높은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 계종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은 2023년 도내 주요 5대 범죄 총 1만 2,500여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원주에서만 2,400여 건으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 초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도 각 분야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지수를 매겨본다면 원주시는 범죄 분야에서 4등급의 지수를 받았거든요. 네. 도내 주요 도시 춘천이라든가 강릉시가 각각 3등급을 받은 거에 비하면 좀 낮은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5대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지능 범죄나 교통 범죄, 청소년 범죄 등 범죄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해 원주 지역 지구대라든가 파출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8만 2천여 건에 달하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출동 건수만 해도 6만 3천여 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처럼 생활에서 경찰의 치안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원주는 범죄 분야 하위 등급 4등급을 받았고 범죄 분야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올해 1월에 원주 경찰서장이 기존의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됐는데요. 이로써 좀 치안 강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긴 하지만 수요에 맞는 경찰 인력이 증원되지 못해서 지속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경찰서장이 경무관으로 이제 직위가 상향 비향되면서 예. 원주에서도 이제 축하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됐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인력 증원이라든가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원주 행정구역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또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북 간설동에서도 현재 33명 인력으로 한 4만 7천여 명의 인구 또 금대리 신촌리까지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본 회의에서도
저희 발언을 했지만 당곡동 버들초 앞에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 대란으로 그 경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린이 보행사고 등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그 치아 지구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중앙동, 일산동, 뭐 다른 타 지역의 주도심에도 그 중앙지구대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살펴보니까 35명에 그치고 있어요. 예, 또 장계도 우실동 이쪽에도 또 많은 강력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그 각종 생활 민원에도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뭐 특정 동네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근처가 아닌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또 기본적인 업무에도 네. 그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초등학교 앞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도 그 경찰분들이 투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전국 평균 대비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최근 그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도 7월 기준으로요. 전국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393명이고요. 그 강원경찰청 그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327명이고요. 지금 현재 원주는 360만에 아까 육박하고 있는데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이 570명이 불과해서 1인당 담당 인구가 634명. 예, 그래서 393명에 비교하면은 1.6배 수치로 나타나고요. 네, 거의 2배네요. 자치도 예, 평균은 327명하고 또 비교하면 1.9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합니다. 네. 네, 평균 우리 도내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원주의 경찰 1명당 담당 인구가 2배일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경찰서장의 지위 상승과 함께 시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미뤄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네, 경찰 인력의 뭐 구조와 배분은 서장의 계급적 지위보다 행정구역 단위, 즉 방역 단위와 기초 단위 경찰서로 정원이 구분되는 단행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경찰 인력 개발원에 따르면 시도 방역 단위, 경찰청 내부 조직별 인력 배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시도 경찰청 본부의 인력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경찰서와 지구대 또 파출소 인력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또 2021년 기준 10년간 증원된 경찰 인력은 뭐 생활 안전이라든가 지구대 파출소 수사 경비 기능에 대부분 배분이 되었는데 국가경찰은 11%, 자치경찰은 77%, 수사경찰은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찰 인력 운영의 형평성에 관한 것에 따르면 일부 지역 지구대의 치안 부담이라든가 인력 배분 실태 분석 결과 치안 부담도가 높은 간서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안 서비스 필요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심영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원주시는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지난 22일에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이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의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등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지난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등 행사는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동주택에서 동참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해 지구야 사랑의 행사, 탄소중립 1.5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배유미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환경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전국 소등행사는 매년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하는 환경행사로 10분의 소등행사를 통해 절약하는 전기의 양은 858만 9천 kWh이며 이는 4인 가구가 2045년간 쓸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또한 소나무 7,900여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인 약 5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원주시도 관내 공공기관, 공공주택 등과 함께 소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원주시에서도 소등 행사를 진행했고요. 오는 27일에는 지구야 사랑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구야 사랑의 행사는 오는 27일 행구수변공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쓰레기, 일회용품, 포장을 배출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탄소 행사로 운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 지구사랑 에코 골든벨, 액션 운동회와 같이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구야 사랑의 행사는 관내 24개 기관이 함께해 더 풍성하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탄소중립 1.5 참여 프로젝트는 관내 초등학교의 신청 학급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운영이 되고요. 어린이들의 탄소중립 인식 증진과 실천 확산을 위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배유미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는 기후변화 주간 운영을 통해 원주시민 전체가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실천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 줄이기, 또 재활용하기 등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하나둘씩 해나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주간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야말로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인데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소소하게나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2024년 상반기 사진 아카데미 강좌를 시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정순우 학예연구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이 상반기 사진 아카데미를 큰 호응 속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3가지 사진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프로그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을 이용해서 총 10주간의 과정으로 금요 영월의 자연사진 산책, 금요 오후의 사진가 책과 토요 영월의 마을 사진 산책 이렇게 3개의 강좌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시간에 5시간 동안 진행되는 금요 영월의 자연 사진 산책 강좌는 아름다운 영월의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 촬영 후에 인화를 하고 리뷰를 거치고 보존과 편집을 거쳐서 개인 책을 만드는 강좌이고요. 금요일 오후에 3시간 동안 진행하는 금요 오후의 사진가 책은 이번 봄학기에 새롭게 시작한 강좌로서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사진 작품과 자료실에 소장 중인 여러 사진집들을 보면서 작가들의 작품 세계 등을 이해하고 참여자가 촬영해둔 사진 작업을 포토 에세이로 엮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5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요 영월의 마을 사진 산책은 영월의 여러 마을의 모습을 매주 촬영한 후에 인화를 해서 보정 편집을 거쳐서 개인 책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5일에 시작해서 6월 8일까지 총 10주간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이 종료되면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의 사진과 책을 전시해 주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강좌 모두 사진을 촬영하고 직접 사진책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그리고 직접 만든 사진집 등을 수업 마지막 주에 수강 장소인 동강사진박물관 2층 자료실에서 간단히 전시를 하여서 결과를 공유한 후에 마무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가보고 싶어지네요. 동강사진박물관의 사진 아카데미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죠. 꽤 오랜 기간 강좌가 이어져 온 걸 보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2016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저희 동강사진박물관 사진 아카데미는 한두 번 수업으로 1회성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8주에서 12주 정도의 과정으로 한 회당 5시간 내외의 긴 호흡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네. 사진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한 그런 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기법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기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인문학적인 토대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년 이상의 주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수업의 특성상 한 강좌당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한 강좌당 15명 정도의 정원으로서 강사와 수강생이 서로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5명 내외인 건데 수강생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수강료는 무료인 거죠? 예, 기본적인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그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인화비 또는 이제 사진집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영월 동강에 이렇게 사진 박물관이 생기게 된 배경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강과 사진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동강사진박물관은 2005년에 개관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진 공립 전문 박물관입니다. 영월은 빼어난 자연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사진 동호인들이 촬영을 하러 찾아오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영월은 지난 2001년 한국 최초로 사진 마을을 선포하였고 사진을 통해 영월이 대한민국 사진 문화를 선도하고 또 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동강 국제사진제와 같은 사진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도 그 거점 시설로서 지난 2003년에 착공하여서 2005년에 개관한
그런 사진 전문 국립박물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 가면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동강사진박물관에 오시면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을 사진 기록으로 남긴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들인데요. 이 컬렉션은 지금 현재 전국의 어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내놔도 알차다는 평가를 견줄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을 감상하실 수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동강사진박물관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사진 강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정순우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